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3월 19일입니다. 금요일 미국장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랠리뿐만 아니라 S&P 500, 다우산업지수 다 같이 랠리를 보였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는 좀 하락을 했지만 유가는 여전히 100불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번 주에 연준 회의에 대한 그리고 연준이 금리에 대한 인상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줬다는 그런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어떤 내재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다 이런 기대 심리일까요?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2020년 11월 이후에 거의 1년 반 만에 거의 주간 랠리로는 거의 9%인가 나스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고치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안 심리를 계속 이기지 못했던 증시가 며칠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엊그저께 연준에 대한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아마 연준이 빠른 매파적인 상당히 사실 그런 기조를 가졌음에도 그냥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워낙 가격 하락이 많이 진행됐던 만큼 미국의 또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장에 있었는데요. 그런 수급들이 좀 해소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높은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미국의 QT 결국 5월 FOMC 정도에 나올 QT의 또 가이던스 이게 나오기 전에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한 번은 더 흔들리지 않을까.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파월 의장이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반등에 나섰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양적 축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중장기적으로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반도체 제가 뽀개기라고 주제를 해가지고 반도체 올해 그래도 진짜 먹거리 이게 반도체가 단순히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지만 예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투자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벤더로서의 투자하는 그런 관점이 지금은 우리 시장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흔히 말하는 자본 지출, 캐펙스, 그쵸? 공장에 대한 어떤 라인 증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장비주라는 그런 주가, 부품 업체들이 많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메모리 항 매출 우리나라는 지금 비메모리가 사실 TSMC에 비해 삼성전자가 이번 뭐 4분기는 좀 따라잡았다. 그쵸? 포인트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그 갤럭시 시리즈의 고스 사태 이 고스 사태라는 건 결국 발열 반응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거에 대한 수율의 문제점을 결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국내 이제 반도체 메모리향 1위 업체, 전 세계적 1위 업체 삼성전자가 잘 좀 해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 업계의 위상을 더 떨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 이거보다는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코스닥의 또 중소형주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이런 업체들이 같이 밸류체인들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장비주 투자할 때 과연 어느 것들을 봐야 될까? 사실 오늘 영상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에 고영민 연구원이 최근에 옹고지신이라고 리포터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도 많이 좀 인용을 하고 참조를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봤으니 신한금융투자 고영민 연구원께 일단 감사의 인사. 리포트 안 보신 분은 한번 네이버에서 신한금융투자 고영민 연구원 옹고지신이라는 제목으로 검색만 해도 충분히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영상은 1.2배에서 1.5배속으로 재생하시면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장비주, 반도체 하면은 결국 부품 밸류체인에서 장비주 또는 소재주 이 두 개로 좀 크게 나눠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비주라는 게 미국에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KLA,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아마시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그 미국의 진짜 장비의 전 세계 거의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이 미국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 쪽은 사실 일본산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사용도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SK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동진 세미캠 그 많이 듣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장비주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에는 소재주를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주는요, 결국 사이클을 잘 타야 먹는다. 이런 말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 말은 뭐냐?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뽀개기 원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성장 그런 산업은 결국 저는 비메모리 쪽에 있고 이쪽 향에 대한 어떤 투자를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결국 주가의 상승률도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싸다고 하지만 결국 비메모리 쪽, 그렇죠? 파운드리 쪽을 제대로 성장을 이뤄내야지만 아니면은 뭐 어떤 기업들의 M&A 해가지고 다른 사업 부분을 확장하지 않는 한 저평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 메모리 향에서는 진짜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매출의 70% 전 세계에 그쵸?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방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 즉 설비 투자가 일어나야지 이 장비주들도 결국 라인 증설에 그쵸? 부품이 공급이 되면서 후광 효과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시기가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에도. 결국 근데 메모리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데요. 지난번 뽀개기 원 영상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때 요 비메모리 시장에 이제 커지는 파 이후 빨간색을 보시면 메모리 시장도 뭐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보면은 이게 월등히 앞선 게 비메모리 시장이고 왜 그렇다고 했죠? 결국엔 뭐 AI, 그죠?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의 시장이 결국 다 비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시장에 집중하는 그런 장비주들이 앞으로 투자해서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트렌드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결국 파운드리, 칩을 설계하는 그런 퀄컴이나 인텔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의 그런 생산을 맡고 있는 파운드리 전 세계 1위가 지금 TSMC잖아요.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사실 이 파운드리 시장을 뭐 진출하냐 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3자가 결국 인텔입니다. 인텔. 그래서 인텔이 최근에 유럽에 또 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좀 접었었다가 다시 지금 시행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고스 사태도 계속 있었지만 결국 인텔이 따라오기 전에 분명히 입지를 좀 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성장한 산업이기도 한데요. 그쵸? 섹터이기도 한데 결국 서버랑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막대한 데이터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수요가 증가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노봇 관련해서 제가 올해 주도 섹터라고 얼마 전에 또 영상도 올렸었는데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 이게 로봇이 그냥 단순히 산업용 로봇,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라 근데 결국 자율주행도 사람이 하는 일을 결국 로봇,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큰 그림에서 관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반도체 장비주 중에 뭐 네덜란드 기업 ASML 유명하죠. 그리고 램 리서치, KLA, 그리고 테라다인, 뭐 어프라이드 머트리즈 이런 반도체 장비들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받아서 지금 PR 자체 밴드가 뭐 높은 업종이 높은 기업이 한 25배, 30배 정도 하고 있고 적은 것은 한 20배 정도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주가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미국도 같이 받았었고 최근에 다시 나스닥이 오르고 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이번 주에 오르면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공급이 결국 늘어남에 따라서
재고를 많이 비축해주지 않아서 반도체 사이클 현상을 많이 탔었던 그런 현상이 앞서 말씀드린 캐펙스 투자에 따른 후광 효과였다는 건데요. 이제는 반도체 코로나 이후에는 반도체 쇼티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를 최대한 많이 지금 비축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급망 붕괴의 우려 때문에도 더 지금 가속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2022년 반도체 투자 규모가 2016년 한 5년 전으로 돌아가면 14조 원이었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난 40조로 지금 40조를 넘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공장 건설의 사이클도 2024년 한 2년 후에 미국의 오스틴 공장, 그리고 평택 이런 쪽 디램과 낸드,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 이런 쪽 로직 쪽이죠. 이게 비메모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평택은 이제 메모리 쪽이고 미국의 오스틴 공장과 테일러 공장은 비메모리 쪽, 이런 공장을 동시에 2024년에 완공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TSMC도 결국 해외 미국향 일본에도 최근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커지는 파운드리 시장 정말 무시 못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비메모리 확대에 따른 매출의 다각화, 그리고 장비주들이 과거 메모리 향에서 벗어나는, 조금이라도 비메모리 매출이 지금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늘어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굵기, 정말 미국의 약간 최근에 계속 미중 무역 전쟁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테크주들 계속 중국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중국의 결국 반도체는 이런 장비주나 소재주에서 미국 거를 쓸 수 없으면 국내 쪽을 결국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넥스틴 이런 기업들이 결국 중국항, 아시아항, 동남아시아항 그런 모멘텀으로 실적 모멘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신규 제품과 국산화 등 이런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신한금융투자의 고영민 연구원도 잘 정리해서 그 리포트에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한금융투자 그 고영민 연구원이 온고지신의 리포트에 쓴 내용을 잠깐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료는 그쵸, 신한금융투자 걸 인용했고요. 이게 보시면은 전공정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장비주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착을 하는 업종이고요. 기본적으로 세정 업종, 유명한 KC텍, 테스, PSK 이런 것도 있고, 습식 쪽에서 최근에 제우스가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에는 세정뿐만 아니라 식각에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 상장했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패턴 교환 검사 장비 넥스틴, 원자 현미경 파크 시스템스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2년 전부터 많이 소개해드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업들의 밸류, PER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는 우리 예전에 고영, 그쵸?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높은 고형 장비주와 또 빗대어서 많이 비교 분석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주요 장비사 실적 모멘텀별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 고객사 확대, 이게 꼭 중국이 아니라 미국향이든 동남아시아든 여러 가지 고객사로 확대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용처 확대라는 거는 결국 이게 낸드냐, 그러니까 메모리 쪽만 있던 것들이 비메모리로 지금 가고 있냐, 그죠? 그리고 해외 쪽을 원래 많이 선호했었는데, 그게 국산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채택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큰 건 신규 장비 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PSK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 개발비로 R&D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메모리향 쪽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쪽에 대한 장비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미국 장비주를 좀 대체할 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도체, 또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 제조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매출이 반도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또 노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내용들은 고영민 연구원이 쓴 자료를 좀 더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비주 투자할 때 결국 포인트가 뭐예요? 좀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과연 뭘 사야 될까 하면은요. 역시 기본 스터디는 되셔야 되겠지만 장비사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를 정리하면은 이게 국내 한정된 장비주보다 중화권, 동남아 이런 수주 증가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고요. 기존 사업 영역, 메모리양 쪽만 하는 그런 장비주는 이제는 매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한 고객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 그쵸?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이 장비주라는 게 결국 메모리양만 기다리고 국내 향만 기다리다 보면은 이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지금처럼 공급망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전방업체에 그런 목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주가가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오를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전방업체 캐퍼스 투자가 일어나서 메모리양 매출에 기대된 장비사들보단 결국 비메모리용 분야 확대하는 기업과 지금은 당장 매출은 이쪽에 대해서 없어도 컬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사실 유진테크 그죠? 대표적인 그런 메모리양 쪽이었는데요. 비메모리양 미니 배치 장비에 대한 컬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비메모리 고객사도 장비 컬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엔진은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좋았는데 실적이 좋기도 했지만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와 그런 ALD 장비 그런 증착 장비 쪽에서도 컬 테스트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르면 2분기 쯤에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매출도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 당장의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알파 요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비메모리용 세정 장비 드라이 클리닝 쪽에서 컬 테스트에 최종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올해 2분기부터 P3양 그쵸? 그 라인에 장비가 아마 투입이 가능할 거고 그럼 또 역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이런 신규 장비들은 보통의 처음 기존에 납품된 그런 장비주보다 이익률, OPM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리고 PSK는 정말 전 세계 압도적으로 이제 그런 마켓셔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그런 장비 회사기도 한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피아스토리 장비 외에도 드라이 클리닝과 뭐 베벨 웨치 이런 장비를 계속 신규로 개발해서 납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고객사만이 아무래도 채택 중이기 때문에 좀 매출의 한계는 있지만 향후 고객이 다변화할 수 있게 계속 상당히 연구개발해서 기술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베벨 웨치 장비를 원래 독점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중국에서 미국산을 못 쓰게 되면은 국내 PSK 같은 베벨 웨치 장비를 램 리서치 걸 못 쓰다 보니까 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SK의 또 레벨업이 주가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를 뭐 3년치랑 뭐 요거는 1년치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면 넥스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무상증자하고 신규 상장하고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수혜를 상당히 받았던 기업인데 3배 가까이 올랐죠. 상장하고. 근데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갖고 있고 주성엔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많이 올렸고 PSK도 2020년 이후에 거의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전부 다 주가 고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PER을 보면은요. 전부 다 20배 미만 넥스틴만 빼고 이렇게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넥스틴도 올해 실적만 계산하면 20배 초반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 대비 국내가 장비주가 이 정도가 미국이 20배가 좀 넘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20배 넘는 걸 맞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영업이익률 대부분 거의 20%대에서 뭐 많은 거는 넥스트 같은 건 뭐 30% 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미국의 장비주가 전 세계 마켓쉐어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장비주를 사야 되냐? 그리고 PER로 봤을 땐 반도체 장비주들은 예전으로 치면 PER 뭐 10배 수준, 15배 수준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 주가들이 성장
하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하는 그런 장비주들의 그런 트렌드를 봤었을 때, 그리고 비메모리랑 이쪽 시장이 결국 커진다면 미국이 아무리 독과점을 지금 취하고 있었어도 국내에 그런 넥스트인 뭐 파커 시스템스 그런 기업들, 그리고 PSK의 어떤 그런 다변화, 고객 다변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정말 장비주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기업 하나를 딱 추천하고자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제가 또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따로 올릴 텐데요. 그러려면 제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장비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에 소재주를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 분석까지도 이 반도체 뽀개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비가 오는 토요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미국장이 급 반등을 해줬고, 당분간 그쵸, 4월 말 5월 초는 또 다시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비가 아닌 소나기는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나. 올해 1분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3월도 이제 다 지나가면 2021년 1분기 지나가는데, 1분기 이렇게 힘들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또 많이 하락했던, 그리고 노봇 관련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올릴 건데, 새로운 주도주의 섹터가 올해 나오면서 시장을 지수는 많이 못 올리더라도 또 수익률 게임에서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고민 많이 할 거고요.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뭐 좀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